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길에 선임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날인 5월 22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의 여성 부사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피해자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5월이었으니까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났고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수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수사를 망친 것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를 덮어버렸었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거의 정도? 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인데요. 예. 그 수사는 사실상 부실 수사, 축소 수사, 은폐 수사 이러기 때문에 과연 왜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냐, 즉 네. 가해자를 비호하고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것은 군 검사와 경찰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것을 상부 조직의 군사 경찰과 군 검사들이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수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친정집 식구들이 뭐 시댁을 뭐 치는 이런 격이기 때문에 초동 수사도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이것에 대한 비판,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장관은 부랴부랴 이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특임 군 검사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실은 거의 우리 군에서는 창군 이래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임 군 검사를 임명해서 다시 수사를 이제 박차를 가하는데요. 문제는 특임 군 검사가 수사를 하려면은 군 수뇌부에 대한 통신영장 같은 것들을 신청해서 다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어디서 외압을 받았는지, 누구랑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하지만 공군 수뇌부에 대한 통신영장을 특임 검사가 신청을 했는데 무더기로 기각이 됐습니다. 뭐 이런 부실한 수사들이 여전히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엄중 수사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특임 군 검사의 손가발을 묶어버리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예.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는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다른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이번 사건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버님도 사실은 계속 언론에서 음성 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것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딸에 대한 명예 회복이고 이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인데요. 불필요한 어떤 논쟁점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실명도 공개하지 않고. 예. 근데 이제는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우리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내 얼굴도 공개하고, 예. 음성도 변제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 딸은 떳떳한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법인 간의 그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구된 통신영장. 네네. 이게 이제 군사법원에서 무더기 기각됐었다. 네네. 이것도 이제 군인권센터가 밝힌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통신영장의 청구 대상은 누구였죠? 당시 공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차장 그리고 20 전투 비행 단장 요 3명이고요. 예. 플러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다고 지목하고 있던 그 법무법인의 고문, 그러니까 그 공군 장군 출신인 고문과
법무실장 출신인 변호사 이렇게 5명인데요. 예. 1명 빼고 모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기각 사유는 뭡니까? 기각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그 기각 결정문을 보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 알 수는 없지만 뭐 사실은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당시 공군 참모총장은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군 검찰이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포를 하려면은 민간 검찰과 합동 수사단을 꾸려야 되는데 예. 그럴 생각은 군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렇게 되면 주도권을 민간 검찰에 뺏길 수도 있다라는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칼끝이 군 수뇌부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법원이 존재한다는 게 이번에 다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군사법원을 민간으로 이양 안 하겠다라고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통신영장이 기각된 그 높은 사람들이 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역이랄지 통화 내용이 나와야 네네. 그래야 그 국방부가 배운지 또는 뭐 어디까지가 배운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군 수뇌부가 클리어하다, 깨끗하다 우리는 예. 그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통신영장은 기본적으로 발부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떳떳하다면은 왜 전 공군 참모총장이 소환에 불응을 합니까? 제가 만약에 총장이라면 스스로 자진해서 출석하고 자진해서 당시 쓰던 핸드폰도 포렌식하라고 제출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점점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게다가 지난 7일에 군검찰 수사심의위도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공고를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군 수사심의위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죠. 의결 내용이. 그렇긴 합니다.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불기소 처분 공고를 내렸다는 건 그래도 이제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불기소 권고 처분은요, 굉장히 그 국방부 검찰단의 입장과 피의자의 입장에서만 그 적극적으로 인용해 준 거라서 저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당시 그 수사관이었던 사람과 군사경찰 대대장 사이에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영장을 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군사경찰 대대장은 나는 그런 지시한 바가 없다. 라고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군 검사와도 진술이 서로 엇갈려요. 그러면은 셋 중에 2명이나 1명은 거짓말하고 있다, 셋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진위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용해주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실체는 얘기하지 않은 채 약간 일탈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수사를 그냥 정당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그 피해자 유족들과 소장님은 지금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특검 도입해야 된다. 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 특검 도입은 이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특검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에서도 검사가 연루된 범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자기 친정 식구를 감싼다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도입된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수뇌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군 검찰과 군사 경찰이 제대로 상부 구조를 수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의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윤일병 사망 사건에서도 모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윤일병 네. 사망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들은 다 처벌이 됐지만 당시에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라고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한 당시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수뇌부에 대한 수사에서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이중사 사망 사건도 윤일병 사건의 축소판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야사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을 빨리 여당이 동의해서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여당만 동의하면은 바로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2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